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미중 관세 협상의 장밋빛 기대감을 동력으로 일단 잔잔하게나마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3시 반에 정규장 마감 직전에 바로 그 미중 관세 협상 타결 찌라시가 돌면서 막판에 코스피가 동시효과에서 갭상승 나오면서 드라마틱하게 2600선을 돌파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 그러다가 바로 오후 4시에 진짜로 미중 양측이 90일간 관세 일부를 유예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대미 관세를 기존 125%에서 완전 폭탄 세일, 사장님이 미쳤어요급으로다가 10%로 깎았어. 125%를 10%로, 그러니까 한 92%를 깎아줬고, 그 다음에 미국도 비슷한 비율로다가 기존의 145%의 대중국 관세를 30%로 인하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이르면 오늘 오전에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왜 하필 우리 증시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공동 성명을 내고 난리냐고. 진짜 열받네. 아니, 우리보다 1시간 늦게 마감한 홍콩 항생지수는 이거 덕분에 3%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거 미중 관세 협상 합의 이 소식 나오면은 우리는 올팔 찬스로 대응하자. 그래서 이제 소문에 미리 산 걸 뉴스에 팔아버리는 그런 고전적 투자 전략을 따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오늘 밤 미국에서 먼저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 나오고, 우리 내일 막상 개장할 때는 또 한 발 늦는 거 아닌가, 이제 살짝 요거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하여간 뭐 그동안 거의 2달 넘게 정말 알턴 이가 빠진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은 뭐 분명하죠. 자, 이런 와중에도 그놈의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오늘 또 추가로 홀로 외로이 개고생을 하는 섹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바이오였습니다. 트럼프가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또 그놈의 입을 털면서 이번에는 미국 내의 약값을 최대 80%까지, 여기 제목에 보시다시피 커트 해버리는 그런 executive order, 우리말로 행정명령에 곧 서명하겠다, 이렇게 본인 SNS에다가 또 거기 현지 시간은 일요일 저녁에 글을 싸질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경우는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게, 약국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뭐 타이레놀이나 회스탈 이런 게 일반 의약품이고, 그 다음에 프리스크립션, 우리말로는 처방전을 필요하는 약들이 있는데, 이 둘의 가격 차이가 어떤 건 너무 크고 또 어떤 건 오히려 처방약이 일반 약보다 더 싸고, 하여간 중구난방인데, 이걸 트럼프가 지적하면서 자기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이 행정명령에 사인만 하면 그 즉시 처방약과 일반 의약품 가격 차가 동시에 좁혀지면서 적게는 30%, 많게는 80%까지 약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오늘 우리 K바이오에 이게 악재라고 해서, 뭐 바이오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 높은 셀트리온, HLB, 삼천당에서부터 그 다음에 기관 비중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오늘 전방위적으로 다 급락을 맞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설명이 되죠. 당연히 미국 제약사들 본 제품의 약값이 떨어지면 우리 K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뭐 복제약이니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들 CDMO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농수산물 그런 시장에서도 수시로 나타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양파값이 폭락하면 당연히 중국산 양파 수입도 뚝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배추 파동이 나가지고 다들 양배추로 이제 김치도 담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배추값이 도로 떨어지면 그 양배추 수요는 자동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뭐 그런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의 약값 인하 행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제 2차 시기라는 건데, 그럼 1차 시기는 언제냐? 바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에, 그때가 이제 2020년도에도 이렇게 지금처럼 행정명령 예고를 트럼프가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 빅파마들이 로비스트들 총동원해서 일단 막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행정명령을 트럼프가 이거 나 못 참겠다고 성급하게 막 밀어붙였는데, 결국 이제 법원에서 이게 격추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도니까 트럼프가 이제 단단히 뭔가 준비를 했을 것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요, 여론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2020년 당시에는 트럼프가 그 약값 커트, 이 행정명령을 이번처럼 일단 공표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여론을 자극하는 단계에서 일단 전 세계에서 약값이 제일 비싼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유럽 선진국하고 다 같이 비교했을 때도 미국이 심지어 약값이 3배 비싸다, 이런 논리를 들이댔는데, 근데 그때 당시 여론이 그래서 오바마가 그 오바마 케어, 어포러블 케어 액트 ACA 이거를 추진했는데 니네 공화당이 빅파마들하고 짜고서 회방 나가지고 결국 안 된 거 아니냐, 그것만 해서도 약값은 이미 확실하게 떨어졌을 건데, 이렇게 이제 역효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트럼프가 또 전면에 내세운 게, 당시 이제 혈우병 치료제 중에서 햄제닉스라고 있는데, 이게 1회 투약 비용이 3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억 원 정도라고 이걸 공개하면서, 아니 이거 웬만한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돈 있는 사람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뻔히 고칠 수 있는 병도, 이렇게 치료약이 있는 것도 돈이 없어서 그냥
치료 못 받으면 죽는 일이 생긴다. 이걸로 이제 또 트럼프가 이제 약을 팔았어요. 그야말로. 근데 또 여기에 대한 여론이 아니 그래서 50억짜리 약값이 90% 싸진다고 그래서 5억이 된다고 한들 그게 일반 서민들한테는 뭐 감당할 수 없는 돈인데 뭐 굳이 와닿지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괜히 왜 공포 분위기 조성하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여론의 반응이 써늘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미국의 그 빅파마들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시 이제 로비를 통해서 행정명령 발효되자마자 바로 이제 법원에서 이거 가처분 신청한 거로 행정명령을 격추시켜버리면서 이제 끝이 났죠. 근데 지금 이제 5년 만에 다시 이제 트럼프가 재추진하는 건데, 그래서 참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그 일기 정권 출범 전부터 원래 그 빅파마들 반드시 조져버리겠다고 그 인간들이야말로 사람 목숨 가지고 그거 인질로 돈 벌어먹는 악질 장사꾼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악마화를 하면서 약값 인하 행정명령을 예고를 이미 다 해놨는데, 정작 그 트럼프 일기 정권 동안 주가 제일 많이 오른 게 그런 이제 바이오주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렇게 탄소 중립, 친환경, 그린 에너지를 밀어붙였는데 결국 주식시장에선 정유사들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 바이든 정권 4년 동안. 고라니.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번 트럼프의 약값 인하 행정명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번이 재수로 도전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트럼프가 뭐 미중 관세 협상은 일단 합의가 되긴 했지만 지금 뭐 나라별로만 엉망진창이고 완전 걸레가 돼버렸잖아요. 관세 그 비율이. 그래서 이 그 관세 갑질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후회를 하면서 뭔가 지지율을 붙잡기에 좀 급해 보인다, 내지는 민심에 많이 좀 쫓기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이제 저는 감지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떤 분들은 비관론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K바이오가 트럼프의 행정명령 발효도 아닌 그냥 엄포 내지는 예고, 여기에 일제히 급락을 한 거는 저는 조금 과장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는 진짜 트럼프가 이 약값 인하 행정명령을 정교하게 손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결국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다음에 법원에서도 이상 없이 통과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기어이 약값을 인하하면 그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이 박살이 날 건데, 그걸 이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그런 애들이 아니죠. 그럼 이제 당연히 새로운 수익원이 될 만한 파이프라인을 또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약 개발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 인수하려고 이제 혈안이 될 텐데, 그럼 적어도 우리 K바이오에서 신약 개발 기업들은 몸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신약 개발 관련주들까지 함께 다 빠진 거는 조금 오바였다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트럼프가 사실 제약사들 한번 잡돌이 할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런 소리는 이제 여러 번 작년에 뭐 선거 캠페인 때부터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딱 찍어서 저격했던 게 바로 비만 치료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논리는, 아니 본인이 먹고 싶어서 먹을 거 다 먹고 찐 살을 왜 국가에서 빼줘야 되냐. 그래서 이제 비만약 건보 적용은 국가 예산 낭비라고 이제 이렇게 일침을 놨었죠. 근데 이 말은 사실 숨은 의미가 뭐냐면은, 현재 뭐 미국에서, 아니 이거는 뭐 우리나라 다 포함해서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제가 현재 맡고 있는 그 위고비 제조사, 이게 이제 노보노디스크, 여기랑 일라이릴리, 이렇게 이제 빅2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이건 아이러니한 게, 그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경우는 미국에다 생산 시설을 계속 추가해왔고, 그래서 작년에만 미국 내 그 공장 설비에 5조 7천억 원 투자 발표했고, 근데도 이제 여전히 중국, 일본, 뭐 브라질, 러시아 이런 데 이제 12개국의 이 노보노디스크 생산 해외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미국 기업인 일라이릴리의 경우는 미국보다 여전히 유럽의 생산 설비가 더 많고, 작년에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에 5조 7천억 들여가지고 공장 지을 때 이 릴라이릴리는 아일랜드에다가 2조 원을 투입해서 공장 건설 확장을 또 발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 초에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계속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막 협박하고 이러니까 일라이릴리가 이제 마지못해서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겠다고. 이거 근데 뭐 확정은 아니고 그냥 27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35조 원 규모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트럼프 눈에 들려고 숫자를 이제 왕창 이제 땡겨가지고 뻥튀기로 일단 발표를 했단 말이죠. 하여간 근데 지금 국내 그 바이오 중에서 비만약 만들어서 일라이릴리든 뭐든 하여간 그런 빅파마들이랑 협업 내지는 위탁 생산, 그 CDMO 받아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상상 임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직은 사실 미국 시장에 뭐 발도 못 붙이고, 또 허가나 특허 이런 것도 미국 FDA보다는 훨씬 뚫기가 쉬운 유럽 쪽으로 먼저 지금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오늘 그럼 미국 약값 인하랑 아직 상관도 없는 이런 데가 같이 주가 날아갔냐, 이게 이제 말이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런 CDMO 내지는 뭐 비만약이든 무슨 당뇨성 황반 변성 치료제든 하여간 뭐든 이런 빅파마들하고 협력하려는 데는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이 결국 여론의 심판을 받아서 합격 판정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까지 또 통과가 돼서 결국은 진짜 발효가 되면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이거는요,
트럼프가 반드시 그 빅파마들하고 이제 쇼부를 치려면 뻔한 게 이제 있죠. 뭔가 거기도 이제 혜택을 줘야 돼.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만히 이제 물러날 애들이 아니야. 아시다시피 근데 현재 신약 허가가 이제 14년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자기 지지율을 올릴 심산으로 지금 간보고 있는 이게 이제 그 의약품 가격 커트하는 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이제 빅파마들의 로비력도 이제 무시를 못 한단 말이죠. 특히 이제 공화당 그 기득권층하고는 뭐 진짜 지난 뭐 수세기 동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함부로 빅파마들도 제끼면 여기 유태인들도 엮여있고 막 이래가지고 분명히 약값 인하에 대해서 너네들도 좀 협조를 해주면 내가 그 신약 특허 기간을 좀 늘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저는 이제 쇼부를 볼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짧으면 한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특허 기간 더 늘려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근거는 뭐 많죠. 뭐 복지, 민생, 뭐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뭐 제일 좋은 거는 민간 기업의 성과를 보장해야 된다 등등 뭐 여러 가지 명분이 가능한데 그럼 이제 그런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주는 그 정도면 빅파마들도 지난 트럼프 1기 정권 때 밀어붙이는 그 행정명령하고는 이거는 좀 결이 다르다. 이 정도면 우리도 뭐 적당히 좀 주고받으면 남는 게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못하게 동의해 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그 관세 갑질할로 차가워진 민심을 다시 이제 되돌려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니 민간 기업들의 생산품 가격을 정부가 후려쳐버리는 이거는 또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서는 지금 심지어 어떤 찌라시까지 있냐면 지난 트럼프 1기 때 그렇게 바이오 기업들 못 살게 굴다가 결국 코로나가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트럼프가 자꾸 빅파마들 기득권 박살낸다고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일부러 코로나 이제 터뜨려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 이런 걸로 대박 나고 이런 어떤 풍선 효과가 터져버린 게 트럼프의 약값 인하 그 행정명령으로부터 트리거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너무 일방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나오면 이제 1기 정권 때 한번 트럼프가 KO패를 당하고 그때 당시 이제 약값이나 행정명령이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강대강으로 그렇게 이제 나선다면 이것도 어떤 부작용을 뭐 코로나가 그렇다고 뭐 또 대놓고 2번 터지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받아도 마땅한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하여튼 또 불길한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야말로 좀 칼을 갈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우선 보건부 장관에다가 그 백신 음모론자의 대표격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앉혔고 그 다음에 요런 그 빅파마들하고 했던 커넥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존스 홉킨스 의대 외과 과장 출신인 마티 마카리를 FDA 국장으로 임명했고 그 다음 또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일론 머스크랑 도지를 총동원해가지고 FDA를 아예 그냥 조직 자체를 괴멸시키기 직전 수준까지 그냥 직원 절반 잘라버리고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한국 증시의 경우는 그 미중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양보에 있어서 굽힌 거 정도를 호재로 삼아서 그렇다고 이제 오늘 장중에 완전 협상 타결이 나온 건 아니었고 거기다가 또 연준이 뭐 이걸로 인해서 6월 FOMC에서 갑자기 금리를 깎아주면서 돈 풀어줄 기미도 아직은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뚜렷한 상승 동력이 없이 이제 수익률이 또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순환매가 어차피 돌아갈 거였는데 그냥 트럼프의 요 SNS 때문에 매도의 대상은 바이오가 된 게 아닌가. 그럼 그 바이오에서 나온 돈이 어디로 갔냐? 지난주 내내 쭉 빠지기만 했던 2차전지 쪽으로 가서 오늘은 그 2차전지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다 이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뭐 미중 테마로 관세 유예 90일 면제 뭐 이거는 지난 몇 번의 사례에서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지만 반도체 IT주들이 제일 약발이 잘 받았죠. 그게 이제 결국 오늘 막판에 코스피 지수 위로 훅 땡기면서 2600선을 다시 회복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 K바이오 중에서 역시 이제 현실로 뭔가 입증된 성과가 뚜렷하게 나온 이런 데는 이번에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반면에 그동안 너무 상상 임신 내지는 그놈의 마바라들 이제 펌프질로 괜히 손만 많이 탔던 그리고 더럽게 오염된 그런 바이오주들은 이번에 이제 옥석 가리기로다가 근데 뭐 옥석에서 석이면 돌이면 당연히 이제 갖다 버려지는 거고 그 대신에 옥이면 이제 그 구슬을 꿰야 되니까 그 중간에 빵꾸를 한번 내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빵꾸가 도대체 뭐냐? 이제 뭐 주변에서 우리가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주변에서도 이제 잘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다가 정작 시험을 딱 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바로 점수가 나오는 때니까 그때 이제 옆구리에 빵꾸 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속의 내용물을 한번 다 털리고 나면 그동안은 뭐 가능성의 존재라고 적당히 이제 미화해주고 대접해주는 것도 이제 다 끝나는 거야.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이제 대선이 한 23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가장 신뢰하는 해외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을 보면은요. 주말 동안 그 국민의힘의 대막장 드라마의 반사 이익으로 그 주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당선 확률이 90%를 찍었다가 오늘은 다시 좀 반락을 한 게 그래도 88%.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당선 확률은 어제 7%에 이어서 오늘 이제 대선 후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이해서도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7%.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은 3%.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준석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아니 본인도 그래도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좀 현타가 오지 않나요? 에라 그냥 씨발 내 표 그냥 뭐 찢어 버릴 바에는 그냥 이놈이나 찍자고 오는 그 표도 그렇게 좋나? 하여간 뭐 사람의 다 취향은 뭐 다 다른 거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예, 초등학교에서 야구르트 나눠주면 꼭 그거 은박지가 분명히 앞에 있는데 뒤에 꼭 그 이빨로 뜯어먹고 그 뒤로 먹는 애들이 또 있단 말이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단 현재 다른 거 다 빼고 이 폴리마켓 여기 지금 우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 베팅에 판돈이 1억 8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515억이 걸려 있는데 현재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고요. 근데 이제 최근 저점을 그 찍은 게 바로 2주 전에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그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던 그때 한번 이게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진짜 대법원에서 목숨 걸고 국민의힘에다 마지막으로 한번 판 깔아줬는데 그걸 바로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이 또 말아먹고 개차반을 쳐버리면서 그 반사 이익으로 이재명 후보 당선 확률이 급등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 90%를 그때 찍었다. 이러니 이제 사법부에서도 국민의힘은 이제 인간이 아니문이다. 저런 새끼들하고 내가 다시 손을 잡은 건 손모가지를 나서로 베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그 누구도 이제 그 편 안 들어줘 이제는. 자, 이러니 이제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 한국 증시는 정치 테마주들만 이제 거래량이 또 폭발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말에 있었던 상황을 어제 라이브 때 제가 쭉 전해드렸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한덕수 관련주들은 전부 폭락했고, 김문수 관련주들이 오늘은 반대로 폭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테마주들은 지금 전국 단타체전이 열려가지고 또 그냥 하루 종일 여기 난리가 났었죠. 자, 근데 오늘 아까 민주당에서 이런 소식이 또 나왔는데, 전 진짜 이거 보고 소름이 돋았던 게, 이거는 단순 생색정보통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민주당 선거 캠프에서 이제 누군가 봤어, 이거 분명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하반기에 그 민주당이 만약에 대선 이번에 이기면 그 추경 지난번에 12조, 이거는 잽도 안 될 정도로 하반기 분명히 큰 거 추경 하나 마련할 거다. 그래서 제가 최소로 20조, 최대 한 30조 정도 될 것 같다. 분명히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증인이고 또 영상에도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구라를 칠 수가 없어. 근데 오늘 민주당이 드디어 추경 20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액수가 이렇게 처음 얘기 꺼낸 20조로 마무리되지 않고 결국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최소 30% 이상, 그건 바로 26조야. 내가 말한 20조에서 30조 사이 그 중에서 30조 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서로 붙인 게 뭐냐, 바로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에 쓸 돈이라고. 이게 바로 이제 지역 화폐로 이걸 푼다는 소리고, 그 다음 이제 이런데 어떻게 원화 가치가 강세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냐. 결국 환율이 어떻게 계속 이렇게 밑바닥에 붙어 있을 수가 있겠냐.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뭐 너무 감성적인 분석 아니냐고요? 아니요. 당장 국제 3대 신평사 그 무디스, 피치, 스탠다드 푸어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최근에 대한민국 재정적자 비율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그래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아니지만 부정적 관찰 대상에 편입한 어느 날 요 한마디만 하면 바로 그날 하루 만에 그냥 환율 10% 급등 나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바로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환율이 1,500원 그냥 뚫어버린다고 갑자기. 자, 이런 와중에 더본코리아는 이제 깜짝 이벤트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더본코리아의 외식 브랜드들 돌아가면서 50%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고. 아시다시피 이 음식 장사는요, 뭐 많이 남아도 뭐 30% 보통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반값으로 50% 할인 행사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주님들은 이제 할인 판매를 해도 원래 가격대로 매출은 다 잡히고, 대신에 그 50% 디스카운트가 된 돈은 더본코리아 본사에서 이제 보존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 선심성 이벤트를 발표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점주님들은 뭐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골목 상권이 또 들썩거리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홍콩 반점에서 짜장면 7,000원짜리를 3,500원에 팔면 그 동네 중국집은 다 그날 이제 2주 동안은 이제 망하는 거야. 이제 지금 이 경기도 안 좋은데. 근데 참 우리 구독자님들이 차고 없으시게 여기 이제 백다방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이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2,000원인데 여기서 50%를 깎으면 1,000원인데 요즘 껌 한 통도 참 하여튼 그럼에도 오늘 이 더본코리아 주가는 의미 없는 반등이 없이 그냥 미중 협상 타결 기대감 요거 지수 오른 만큼 이제 코스피 지수만큼 그대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 반값 행사 50%이 더본코리아 전 브랜드 동참 세일 이거를 이제 반영하지 못했는데 아니 솔직히 성심당이 50% 할인 행사한다면 이건 진짜 전국적으로 이거는 난리가 난리겠지만 여기 한번 브랜드를 보세요. 제순식당 이거는 이제 제육볶음 순두부에서 제순식당 이건데 여기가 그 숙대 입구인가 작년에 그 남영동에 있다가 한 얼마 못 가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성성식당 돌베기집 이런 거는 나는 이름도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연돈몰카츠 이거는 그 용산역 지하에 매장이 있는데 나는 거기 지나가다가 누가 그거 사려고 한 명이라도 손님이 서 있는 꼴을 못 봤어. 근데 50% 한다고 뭐 갑자기 막 줄 서서 사람들이 막 사가고 그럴까요? 근데 이제 이 백종원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상장한다고 더본코리아 수요 예측 들어간다고 했을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결국 장사라면은 그 암표 장사나 진짜 막 불법 막 그런 약장사만 빼고 다 해봤다는 그 백종원도 결국은 이제 종이 장사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상장은 결국 그 기업 성장의 끝이다. 그래서 이제 백종원 형님도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이 장사를 피날레로 택한 것 같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백종원에 대한 각종 안티성 기사들 그리고 뭐 내로남불 논란 이런 거는 지금이 거의 최악이니까 주가도 지금이 바닥이라고 봐도 되냐? 물론 이제 여기 억가 내지는 과도한 멍석말이라는 지적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본인이 왜 누가 그럼 상장을 하라고 그랬나요? 누가 뭐 칼 들고 협박했나요? 상장 안 하면 죽인다고? 그냥 백종원 그 브랜드를 가지고 예능인 겸 외식사업가 겸 인플루언서 겸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활동했으면 이런 일도 안 터졌을 텐데 왜 굳이 종이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옥석 가리기에서 옷구슬에 구멍 뚫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백종원 논란이 그냥 레카 유튜버들 몇 명하고 그다음에 안티들 몇 명이 막 커뮤니티에 막 저격글 올리면서 물어뜯다가 이제 별 맛도 떨어지면 바로 또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그냥 적당히 이러다 말 상황인가? 솔직히 좀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게 이번에 한 커뮤니티에서 백종원 대표를 심지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는 인증글이 또 올라와가지고 이게 일파만파 이제 파문이 확산되는데 이게 발단이 뭐냐면요. 그 백종원 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뭐 자꾸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고 오해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바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그 언론사 기자들을 더본코리아 본사에 초청해가지고 기자 간담회 겸 또 이제 백종원 대표가 잘하는 게 뭐 요리니까 그 자리에서 음식 직접 만들어가지고 기자들한테 식사 대접 겸 이렇게 행사를 개최한다고 공지를 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거 고발했다고 인증샷을 올린 거예요. 근데 사실 뭐 호텔에서 하는 무슨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보면 중간에 점심시간이든 아니면 끝나고든 하여간 뭐 식사를 제공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종원 대표도 그런 걸 자기가 뭐 직접 음식을 해서 기자들한테 대접하는 뭐 그런 의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밥 얻어먹은 사람들이 언론의 독립성과 뭐 청렴한 공직사회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취지로 고발을 했다. 이렇게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진짜 이 정도면요. 거의 진짜 과거에 무슨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데서 연예인들 약점 잡아가지고 죽도록 조지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그 기획사에서 광고 협찬 좀 받고 적당히 덮어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백종원 대표는요 거의 이제는 막 한 명 지금 절단 날 때까지 지금 계속 할 것 같은 거야 지금. 거기다가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그냥 개인 홀몸도 이제는 아니고 더본코리아 총 발행 주식 수가 1,500만 주예요. 거기다가 코스피 상장인데 또 여기 액면가가 500원이야. 그러면 개인 주주가 도대체 몇 명이냐? 최소로 잡아도 한 10만 명 이상인데. 그래서 현재 그 주주들하고 또 가맹점주 분들하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럼 이 백종원의 존재가 만약에 지금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대외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트집 잡힐 거고. 그렇다고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뭐 백종원이 이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경영권도 포기하고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면 그럼 앞에 보셨던 그런 식당 프랜차이즈들은 도대체 무슨 광고 효과를 더본코리아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로 알지 더본코리아가 뭐 그렇게 대단한 기업입니까? 솔직히 코스피 상장할 만한 그런 레떼루가 됩니까? 그래서 백종원하고 더본코리아 분리하면 그럼 그
예, 가맹점주분들은 또 어떻게 먹고 살라는 소리예요. 이게 더블 바인딩에 딱 걸려버린 거야 지금. 고라니.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이제 공매도 재개 2달 차를 맞이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최근 아시아 증시는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또 너무 빨리 회복이 됐다. 그래서 too far too fast. 여기 이제 동력이 됐던 건 이제 빨리 회복이 된 거. 예, 여기 동력은 바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긍정적 뉴스 플로우 증가, 그 다음에 금융시장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달러 약세 이런 것들. 근데 현재는 이런 동력들이 조금 힘이 빠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가 메인 드라이버냐, 바로 이제 상방으로는 트럼프발 관세 전면 다 인하,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해소. 그 다음에 반대로 하방의 드라이버는 바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그럼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아시아 증시를 그룹핑해 보면 먼저 비중 확대 시장은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중립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인도. 그 다음에 비중 축소 국가는 호주랑 대만 이렇게. 그나마 우리가 이제 중간은 갔어요. 대만하고 같이 비중 축소에 안 들어간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그럼 이제 한국 증시에서 선호 섹터가 뭐냐? 바로 IT랑 경기 방어주들. 그 다음에 비선호는 원자재랑 글로벌 경기 민감주들. 이렇게 이제 꼽았고.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부양, 그리고 내수 회복, 다음 AI 수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 이어서 이제 모처럼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한 외국계 분석이 몇 개 나와가지고 정리해 보겠는데, 먼저 그 지주사 카카오의 경우는 JP모건에서 그 오픈 AI랑 합작으로 추진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이게 이제 실행 난이도는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력이 큰 전략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당장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등 사내 서비스 위주로 일단 먼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2026년부터 여행, 배달 등 외부 제휴 서비스까지 확대를 할 걸로. 그 다음에 이제 GPT 유사 구독 모델 적용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그래서 이제 JP모건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가식성이 확보된 후에나, 그러니까 가시성, 시야가 확보된 후에나, 가식성이 아니고요. 가식성은 좀 표현이 너무 안 좋다. 하여튼 그래서 가시성이 확보된 후에나 카카오의 진입을 권장한다. 거기다가 이제 AI 초기 투입 비용을 또 무시를 못하니까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대비 6% 하향한 5,020억. 그 다음에 내년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13% 내린 5,840억으로 깎는다. 그래서 나온 카카오 목표가는 기존 41,000원에서 5% 하향한 39,000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중립.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는 골드만삭스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했다는 점을 들고, 그 다음에 그 비결은 예금 증가로 인해서 초과 유동성을 금융상품에 배분한 게 더 큰 트레이딩 수익으로 돌아온 거였다. 이게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 그 다음에 카드 발급 둔화 등으로 플랫폼 수익은 15% 성장에 그쳐서 연간 가이던스 30%의 어떤 절반밖에 못 미쳤다. 그 대신에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 PLCC 신용카드, AI 기반 인터랙티브 금융 계산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카카오뱅크에서 출시될 예정이라서 뭐 여기에다 골드만삭스는 기대를 걸고, 그래서 올해 카카오뱅크의 순이익 전망치 6%를 상향했지만 내년 2026년은 3% 하향, 그 다음에 내후년 2027년도 역시 3% 하향,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 올해 순이익 전망치 6% 올린 거를 내년 내후년에 또 3%씩 다 깎아먹는다. 그렇게 나온 투자 의견이 이제 중립이고 목표가는 23,000원.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는 JP모건에서 1분기 모회사 차원의 비용 통제 노력에 기인해서 연결 영업이익이 4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뽑아내는데 성공했다. 이거는 JP모건이 예상했던 흑자 전환 시점, 이게 이제 올해 3분기였는데 그거보다 상당히 앞당겨졌다. 그 대신에 부정적 측면은 디지털 경제 부문 매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로 둔화. 그 다음에 그 전분기, 그 전전분기 대비해서는 각각 7%, 8%씩 하락한 수치다. 그래서 나온 투자 의견은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에다가 이 카카오페이 투자 의견이 이거고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K방산의 효자 중에 하나인 LIG 넥스원은 노무라증권에서 올해 신규 수주 예상은 11조 7천억. 요게 이제 작년 대비 117.7% 증가. 그 다음에 수주 잔고 예상치는 24조 5천억. 요거는 연간으로 21.4% 증가. 거기다가 해외 고마진 수주 비중은 작년보다 7.6%포인트가 올라간 57.7%로 내다본다. 그래서 나온 올해 예상 EPS. 이게 이제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14,633원. 요걸 기준으로 펄을 30배 적용하면 현재 주가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18%가 계산 나온다. 그래서 LIG 넥스원 목표가를 기존 36만 원에서 이번에 44만 원으로 이 목표가가 이제 22%를 상향한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IG 넥스원 목표가 44만 원의 투자 의견은 매수.
근데 다만 이 LIG 렉선 잠재 리스크도 없진 않은데 그게 뭐냐면 원화의 추가 강세의 경우 마지나라고 우려 이제 환차 손이죠. 그다음에 미국향 프로젝트 계약 지연 가능성 요렇게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이제 화요일이고 5월 13일인데 벌써 이제 5월도 사실 이제 초반에는 뭐 연휴에다가 뭐에다 정신 없다가 이제 또 내일 5월 13일이니까 중순에 막 접어들려고 하죠. 그래서 내일 화요일 정부 일정은 요거 우주항공의 날 그리고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 둘 다 제목이고 증시 테마고 그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은 MSCI 반기 리뷰가 또 돌아와서 이번에 편입 예상 종목이 삼양식품하고 하나시스템 반면에 편출 예상은 에코프로머티, NC소프트 그다음 이제 그 애플 K 증시 이제 최대 수혜주라고 한때 불렀던 LG 이노텍인데 사실 이거는 그 애플의 AI 헛발질하고 트럼프 중국 관세 양쪽에서 이제 피멍이 들어 버렸죠. 그래서 LG 이노텍도 이번에 편출 예상이고 그렇다고 이제 여기 MSCI 편입된 종목들은 무조건 다 올라가느냐? 삼양식품하고 하나시스템 이런 거 보면 항상 이제 편입될 때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시점이야.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공매도 타겟이 또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MSCI 편입되고 주가 빠지고 편출됐는데 이제 그런 공매도 타겟에서 벗어나면서 반등하고 이런 일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내일 이제 공모청약은 인투셀 이틀 일정으로 공모청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일 실적 발표가 NHN, CJ 대한통운, CJ 시푸드, CJ 제일제당, SK 네트워크스, 지역 난방공사, 레이언스 바텍,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소카, 웹젠, 네오위즈,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신성 ENG, 롯데케미칼, 컴투스 홀딩스 이렇게 1분기 실적 발표고 그다음에 내일 미국은 경제지표가 이제 4월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뭐 6월 FOMC가 아직도 뭐 한 달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번 4월 CPI로 인해서 별 뭐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이고 또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고 안 해주고 뭐 그게 사실은 소비자 물가에 지금 좌우될 지금 시기는 아니고요. 뭐 국제 유가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는 누가 봐도 상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다음 내일 이제 화요일 미국 실적 발표는 그 중국의 3대 이커머스 기업이 알리바바, 테무, 징둥인데 그 징둥 운영사 JD.com 실적하고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 기업 사이버 아크 그리고 언더아머 이렇게 1분기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구독자님들께 항상 부탁드리는데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실천해 주고 계셔서 진짜 감사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이거 절대 어려운 부탁 아니고요. 그냥 밤에 주무실 때 핸드폰 충전기 꽂아놓고 그 다음에 런던 고라니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재생 목록 누르면 재생 목록이 쭉 나오고 그러면 그중에서 내일 뉴스 미리 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모두 재생 버튼 누르면 이제 이게 주무시는 동안 쭉 이제 재생이 되고요. 소리는 무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제가 그동안 자꾸 수익 창출 정지 신고 이런 걸 때려맞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이거 좀 질이 안 좋은 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려다가도 시청 지속 시간이 쭉 회복이 되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 오작교 보강 공사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도 런던 고라니 검색하면 저 한 명 나오니까요.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 인스타에 새로운 거 올리실 때 미친 듯이 가서 하트 눌러드릴 테니까 이제는 뭐 이런 주식시장 트럼프 갑질할 이런 얘기도 좋지만 우리 정말 일상에 한 번뿐인 이 인생의 즐거운 일은 인스타에서 많이 이제 공유를 하시자고요. 자,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겨울이었다가 낮에는 또 여름 날씨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널뛰기 하루 속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날이 추우나 더우나 날씨가 을씨년스러우나 밝으나 좋으나 하여튼 사시사철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입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무슨 뉴스다.